안녕하세요. 밭을 나온 와글입니다. 왜 와글이 밭을 나왔냐고요? 춥잖아요. 밭이 꽁꽁 얼어서 이제 밭하고 놀 수가 없거든요. 밭을 나온 암탉이 아니라 와글은 여러 곳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갔던 곳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난해 12월 마을 라디오 팀과 함께 원주 산자락에 있는 뮤지엄산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뮤지엄산이 산에 있어서 뮤지엄산이라고 이름 붙인 줄 알았는데 그 산이 아니더라고요. 이 산이 바로 영어인데 조금 긴장하고 들으세요. 저도 긴장하고 말할 테니까. 스페이스 아트 내추럴의 약자를 모아서 산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는 호호쌤이 있는데요. 무시해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뮤지엄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거 스페이스 아트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내추럴. 내추럴. 자연스러움. 여튼 그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해 12월 마을 라디오 팀과 뮤지엄산을 다녀왔습니다. 뮤지엄산은 눈으로는 많이 본 곳이에요. 왜냐면 그 원주와 양평 사이에 있는 산이 하늘숲 추모원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그곳에 저희 아빠가 4년째 거기에서 자리 잡고 계시는데요. 그곳을 지나올 때마다 항상 뮤지엄산 간판을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뮤지엄산 신기하네, 산에 뮤지엄이 있네 라는 느낌으로 그곳을 지나쳤는데 지난해 12월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뮤지엄산은요 정말 말 그대로 산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니까 거기서는 산속에 감춰진 노출 콘크리트로 만든 그런 미술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2013년에 개관을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아트 내추럴. 오늘은 좀 그 내추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함께 이야기 나눌 DJ 호호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와글과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눌 호호입니다. 어떠셨어요, 호호는? 뮤지엄산? 뮤지엄산 저 솔직하게 말할까요? 네. 저 그날 엄청 추웠어요. 왜냐하면요, 미술관 실내에서 보는 줄 알고 외투를 좀 두꺼운 걸 입고 가서 거기 가서 땀 흘리는 거 싫으니까 벗고 가야지 하고 외투를 벗고 야외를 엄청 걸었답니다. 그래서 추웠던 기억이 있고 좀 색다른 경험이긴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미술관은 실내에 있어서 그냥 더울 거라 생각해서 저랑 호호가 과감하게 외투를 벗고 실외를 걸어 다녔죠.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확실히 추워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추웠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안 추워요. 견딜만 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죠. 이런 게 내추럴이 아니죠. 이건 억지스러운 내추럴이죠. 약간 뮤지엄산처럼. 제가 뮤지엄산에서 가장 독특했던 건 콘크리트 구조이긴 했거든요. 그 구조가 좀 이상하고 기괴하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선영쌤은 어떠셨어요? 산속의 콘크리트 건물. 저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먼저 다녀오신 분들의 설명으로 이것이 경주의 왕릉을 붕따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람하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접근이 조금 어려운 그러한 미술관 뮤지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뮤지엄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만든 사람이 일본의 건축가 안도 타다오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제가 안도 타다오를 검색해 보니까 조금 황당하고 재미있는 그런 건축가로 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안도타다오가 경주에 왔을 때 우리 경주의 신라 고분을 보고 되게 인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뮤지엄산에는 신라 고분을 담은 조형물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돌의 정원이었나? 하여튼 거기는 뭐 버려진 돌들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각 지역을 고분처럼 표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은 아직도 제국주의에 맞춰져서 우리나라를 무덤화 시키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죽음은 곧 탄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미를 붙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달랐어요. 그게 왜 버려진 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려졌다. 그건 누구의 기준일까요? 그곳은 산이었어요. 산이 쪼개지고 부서지면서 나온 돌이겠죠. 그러면 그 돌은 처음부터 버려진 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이런 거에 예민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호호도 알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산에 둘러싸인 곳이거든요. 정말 사면이 산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살면서 세 개의 산이 사라진 거를 정말 눈으로 딱 목격을 했거든요. 산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뾰족한 봉우리 하나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뒷산 하나 남았는데요. 예전에 사면이 산이었을 때는 집에 멧돼지도 내려오고 고라니는 당연하고 토끼, 너구리 막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오고 살았어요. 부엉이도 갖고 막 오기도 하고. 근데 산이 사라지면서 그것들도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뮤지엄산을 갔을 때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과 그것들이 망가졌는지가 너무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가치가 좀 더 웃기긴 했어요, 저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느긋이 걸어가면서 느껴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을 없앤 곳에서 우리는 어떤 생명의 존중과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지가 의문스럽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연주의자는 아닌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뮤지엄산의 산, 내추럴이라는 부분이 저는 하나도 내추럴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연못 되게 예쁜 연못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효율성이 0도 없는 거예요. 그 산은 아마 작게든 크게든 냇가가 흘렀을 거예요. 흐르던 물길을 끊어버리고 인공적으로 담아낸 연못에 어떠한 내추럴을 담고 있을까? 그런 것도 의문스러웠고, 거기에 있는 돌을 깨부시면서 만들었던 그곳에 시멘트로 건물을 만들어 또 다른 뮤지엄 공간을 만들었죠. 흔히 말하는 스페이스 아트. 그건 누구의 기준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따지면 세상의 모든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질 때까지 생각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도 이제는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인간이 이제 그 정도는 생각해도 되는 그 경지에 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엄산이 아쉬웠던 부분은 딱 하나예요. 처음 시작이 이곳이 만들어지면서 이곳에는 수많은 어떤 수종의 나무들이 사라졌고 우리는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이 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건물이 들어섰어를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멋있는 건물이 들어설 때 이곳에 있던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졌음을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거기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고 이상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동그란 창이 나 있는 돔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새 한 마리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새가 날라서 하면서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전 그 모습이 되게 기괴했어요. 원래 그곳은 그 아이들이 살던 곳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살아야 될 위치에 인간이 건물을 짓고 들어온 순간 그들이 마치 외부인처럼 희귀한 존재처럼 보인다는 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안해요. 마을 라디오. 거기 입장료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입장료 비싼 곳에 가서
이 정도 느끼고 왔다는 게 좀 긍정적인 걸 많이 느끼고 왔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걸 느끼고 와서 근데 저는 부정적인 것도 느끼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곳을 가지 않았다면 이런 걸 느끼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또한 밭을 나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왕좌왕했죠. 사실은 오늘 그냥 하는 방송이에요. 저의 생각을 전해봤습니다.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만든 자연스러움이란 정말 자연스러움인 건지, 자연스러움이란 단어를 붙이고 싶어서 그래야 심정적인 안정이 있는 건지,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와글입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서울에 살 때도 워낙 나무가 많은 집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싶다고 나무에 하면 안 되냐고 아빠한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빠가 하신 말씀이 네가 느끼기에 그 작은 전구지만 그 작은 전구가 나무를 태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뭇잎을. 아빠는 자연은 자연스러워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산속에 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집은 밤이 되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쏟아지는 집입니다. 그 흔한 가로등 하나 해놓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어두워야 되고 아침이 오면 환해야 되고 그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걸 아버지는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진정한 자연스러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나무, 산, 모든 것들의 자연스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오늘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풀 한 포기, 하늘에 있는 구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무도 바라보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2026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